AI vs 인간, 결국 누가 이길까?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 진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진단을 내리고,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죠. 병원에서는 AI가 X-레이 사진을 보고 암을 찾아냅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천 페이지의 계약서를 몇 초 만에 분석합니다. 예술계에서는 AI가 그린 그림이 국제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2016년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둑은 인간 직관의 영역인데 기계가 어떻게? 하지만 AI는 이겼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체스는 이미 오래전에 함락됐고 이제는 의사, 변호사, 작가, 화가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한 유명 IT 기업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후면 AI가 대부분의 화이트 칼라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정말 AI에게 자리를 내주고 사라질 운명일까요? 아니면 아직 인간만이 가진 무언가가 남아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AI와 인간, 이 둘의 대결은 과연 누가 이기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이건 승패를 가려야 하는 싸움이 맞는 걸까요? 15분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AI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는 195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AI는 단순한 계산기 수준이었죠. 22는? 이라고 물으면 사라고 답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와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요. AI는 이제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보고 아, 이게 고양이구나를 스스로 깨닫는 거죠. 누가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2012년 이미지 인식대회에서 딥러닝 기술이 인간의 정확도를 뛰어넘었습니다. 2014년에는 AI가 쓴 기사가 AP통신에 실렸습니다. 독자들은 그게 AI가 쓴 글인지도 몰랐죠. 2016년 알파고의 승리, 2017년에는 AI가 포커에서 프로 선수들을 이겼습니다. 포커는 상대방의 심리를 읽어야 하는 게임인데 말이죠.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GPT라는 언어 모델이 등장하면서 AI는 이제 사람처럼 대화하고 시를 쓰고 코드를 짜고 심지어 농담까지 합니다. 이미지 생성 AI는 우주복을 입은 고양이가 라면을 먹는 그림이라고 하면 몇 초 만에 그럴듯한 그림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AI가 판독한 유방암 진단 정확도가 숙련된 의사의 평균 정확도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초기 암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났죠. AI는 피곤하지 않으니까요. 밤새 수천 장의 영상을 봐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글로벌 로펌에서는 AI를 도입해서 계약서 검토 시간을 80% 단축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이 며칠 동안 해야 할 일을 AI는 몇 시간 만에 끝냅니다. 그것도 더 높은 정확도로요. 창작의 영역은 어떨까요?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AI가 생성한 그림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게 AI 작품인 줄 모르고 최고점을 줬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작곡한 곡을 듣고 사람들은 감동적이다, 영혼이 느껴진다고 평가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계산도, 분석도, 판단도, 심지어 창작까지 AI가 다 하는데 인간이 할 게 뭐가 남았냐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AI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AI는 정말 이해하면서 일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패턴을 따라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AI에게 사랑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아주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사랑은 타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의 감정으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정서 중 하나입니다. 같은 식으로요. 완벽한 답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AI는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이 뛰어본 적도, 이별의 아픔을 겪어본 적도 없죠. 단지 수백만 개의 텍스트를 학습해서 사랑이라는 단어 다음에는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온다는 패턴을 익힌 것뿐입니다. 마치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글 문자의 패턴만 익혀서 그럴듯하게 따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AI 연구자는 이를 중국어 방문제로 설명합니다.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방 안에 넣고 중국어 질문지를 넣어줍니다. 그 사람은 방 안에 있는 매뉴얼을 보고 기계적으로 답변을 작성해서 내보냅니다. 밖에서 보면 그 사람이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 글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AI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실제로 AI의 한계는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한 이미지 생성 AI에게 양손에 사과를 하나씩 든 사람을 그려달라고 하면 손가락이 7개인 괴상한 그림을 내놓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AI는 손이 무엇인지, 왜 손가락이 5개여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본 손 이미지들의 평균적인 패턴을 따라 그릴 뿐이죠. 언어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지만 때로는 완전히 틀린 정보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폴레옹은 1850년에 미국을 방문했다 같은 명백한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죠. 왜냐하면 AI에게는 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저 통계적으로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맥락 이해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상황을 읽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언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맥락에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도 정말 괜찮다는 뜻일 수도, 화난데 참는다는 뜻일 수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하지만 AI는 이런 미묘한 차이를 거의 구별하지 못합니다. 한 실험에서 AI 챗봇에게 오늘 정말 최악이야라고 말했더니 그렇군요. 최악의 하루셨네요. 라고 밝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맞는 응답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빗나간 반응이죠. 그럼 인간은 어떻게 다를까요? 인간에게는 AI가 절대 가질 수 없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험입니다. 진짜 경험이요. AI는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인간은 삶을 경험합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는 아픔, 시험에 떨어졌을 때의 좌절감, 첫사랑의 설렘, 가족을 잃었을 때의 슬픔. 이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인간을 만듭니다. 한 베테랑 의사가 말했습니다. AI는 영상을 보고 암을 찾아냅니다. 정확도도 높죠.
하지만 환자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은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건 의사의 경험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환자가 무너지지 않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지 아는 것도요. 실수도 경험의 일부입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그 실수에서 배웁니다. 단순히 이건 틀렸다를 아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실수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를 깨닫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하죠. AI도 실수를 통해 학습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매우 기계적인 과정입니다. 수백만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일 뿐 깨달음이 아닙니다. 인간처럼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게 아니죠. 둘째, 감정입니다. 진짜 감정이요. AI는 감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공감하는 것처럼 반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선택을 만들고 우리의 행동을 이끕니다. 어떤 결정이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이 오를 때가 많죠. 한 투자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완벽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줍니다.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최적화되어 있죠. 하지만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를 느끼며 어떻게 행동할지, 욕심이 생길 때 어떻게 자제할지는 AI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투자는 결국 감정과의 싸움이거든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입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난 판단을 내린다 해도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습니다. 만약 AI 의사가 오진을 했다면, AI 변호사가 잘못된 법률 자문을 했다면, AI 투자 시스템이 고객의 재산을 날렸다면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컴퓨터를 법정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단순히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책임은 이 결정이 내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가 감당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AI를 이용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AI가 각 학생의 수준을 분석해서 최적화된 문제를 내주는 시스템이었죠. 효율은 좋았습니다. 시험 점수도 올랐고요. 하지만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AI는 그 아이를 저성취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쉬운 문제만 계속 제공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교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요. 포기한 눈이었습니다. 교사는 AI의 권고를 무시하고 그 아이에게 조금 더 어려운 과제를 줬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았지만 교사는 이 아이는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맞았습니다. 아이는 도전했고 성장했습니다. AI 알고리즘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결정이었죠. 효율적이지도 않고 데이터도 뒷받침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교육은 효율만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결정,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 이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AI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의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생존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수술을 받으면 생존 확률 35%, 받지 않으면 10%라고요. 숫자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보며 판단합니다. 이분은 아직 의지가 있다. 수술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은 통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존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렸을 때 의사는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집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이것이 책임입니다. AI는 이런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판례를 분석하고 법 조항을 검토하고 통계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판결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합리성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정의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정의일 수 있습니다. 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그 사람의 배경, 동기, 반성의 정도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야 할 때가 있죠. 이런 섬세한 균형은 인간 판사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창작의 영역도 생각해 봅시다. AI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글을 씁니다. 기술적으로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예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진짜 예술은 창작자의 영혼에서 나옵니다. 기쁨, 슬픔, 분노, 좌절, 사랑, 모든 감정이 녹아들어갑니다.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을 때 그건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화가 아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바라본 밤하늘, 그 속에서 느낀 고독과 동경이 담긴 작품이었죠. 베토벤이 교향곡 9번을 작곡했을 때 그는 이미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환희의 송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장애를 극복한 인간의 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하는 정신이 그 음악에 담겼습니다. AI는 이런 예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데이터를 학습해도요. 왜냐하면 AI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절망해보지도 그 절망을 이겨내보지도 않았으니까요. AI가 만드는 것은 예술의 형태일 뿐 예술의 영혼은 아닙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완벽한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완전한 문장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느낀 감정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내 마음을 더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거든요. 인간의 창작은 실수투성이입니다.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AI와 인간, 누가 이기느냐?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승부를 가려야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축구 경기가 아니고 전쟁도 아닙니다. AI와 인간의 관계는 대결이 아니라 협력이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망치가 발명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손은 쓸모 없어졌다고 했나요? 아니죠. 망치는 도구입니다. 손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혀주는 겁니다. 못을 박는 일은 망치에게 맡기고 인간은 무엇을 만들지, 어디에 못을 박을지를 결정합니다. 자동차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다리는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는 우리를 더 빨리, 더 멀리 데려다 줍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 왜 가는지는 여전히 인간이 정합니다. AI도 똑같습니다. AI는 도구입니다. 매우 강력하고 매우 똑똑하고 매우 빠른 도구이긴 하지만 결국 도구입니다. 문제는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의료 분야를 다시 봅시다. AI가 의사를 대체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미래는 AI와 의사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AI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놓치기 쉬운 초기 증상을 찾아내고 최신 논문과 치료법을 순식간에 검색합니다. 의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AI가 이 환자는 심근경색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알려주면 의사는 환자의 병력, 현재 상태, 가족력 등을 종합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합니다. AI의 분석력과 의사의 판단력이 만났을 때 최고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법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수천 페이지의 문서를 빠르게 검토하고 관련 판례를 찾아내고 계약서의 허점을 발견합니다. 변호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고 의뢰인과 소통하고 법정에서 주장합니다. AI는 조수 역할을 하고 변호사는 전문가 역할을 하는 거죠. 교육은 어떨까요? AI 교육 시스템은 각 학생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이끄는 것은 여전히 교사의 몫입니다. 한 연구에서 AI 튜터와 인간 교사가 함께 가르치는 교실이 어느 한쪽만 있는 교실보다 학습 효과가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AI는 지식을 전달하고 교사는 영감을 줍니다. 완벽한 조합이죠. 비즈니스 세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예측하고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립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숫자만의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회사의 가치관, 사회적 책임, 이런 요소들도 고려해야 하죠. 한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내게 완벽한 보고서를 줍니다. 하지만 나는 사무실을 걸어다니며 직원들의 표정을 봅니다. 점심시간에 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이 정말 행복한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느낍니다. AI는 이걸 보고서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창작 분야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초안을 그리면 작가가 디테일을 다듬고 AI가 멜로디를 제안하면 작곡가가 감정을 입히고 AI가 초고를 쓰면 작가가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이건 AI를 무시하는 것도 AI에게 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화가가 붓을 쓰듯 조각가가 끌을 쓰듯 현대 창작자는 AI를 씁니다.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도구를 쥔 사람의 비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AI가 계산, 분석, 패턴 인식을 다 해준다면 인간은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인간다운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첫째, 창의성입니다. AI는 기존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상상하는 건 인간의 영역입니다. 만약에 라고 묻는 능력,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용기, 이것이 진정한 창의성입니다. 둘째,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 AI는 공감을 흉내낼 수 있지만 진짜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인간관계, 팀워크, 리더십, 이 모든 것의 기초는 공감입니다. 셋째, 윤리적 판단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 상황에 따라 원칙을 적용하는 지혜, 장기적 결과를 고려하는 책임감. AI는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이지만 인간은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판적 사고입니다. AI가 제시한 답이 정말 맞는지 검증하는 능력, 숨겨진 편향을 발견하는 눈,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지혜.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AI의 발전 속도가 아닙니다. AI가 얼마나 똑똑해지는가도 아닙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인간의 선택이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AI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길입니다. 편하죠. AI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요. 생각할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판단력을 잃은 인간, 주체성을 잃은 사회가 있을 겁니다. 다른 한쪽 길은 AI를 거부하는 길입니다. 기계는 믿을 수 없어. 우리 방식대로 하자. 하지만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기술을 거부한다고 기술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만 뒤처질 뿐이죠. 진짜 길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하되 결정권은 인간이 쥐는 것. AI의 제안을 듣되 최종 판단은 인간이 내리는 것. AI의 효율을 누리되 인간의 가치를 지키는 것.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게 항상 어렵죠. AI가 편리함을 제공할 때 의존하지 않으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AI가 답을 줄 때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검증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인간다움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편한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듭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미 이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AI를 사용해서 숙제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숙제를 어떻게 내야 할까요? AI가 대신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교사들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AI를 써도 좋다. 대신 AI가 준 답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왜 그 답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다른 접근법은 없는지 설명해라. AI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AI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보고서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를 그냥 제출하는 직원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완하고 자기 생각을 더하는 직원 중 누가 더 가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미래의 경쟁력은 AI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아니라 AI를 사용하면서도 얼마나 인간답게 생각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비서가 일정을 관리해주고 이메일을 대신 써주고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에 너무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계획하는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잃을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GPS가 편리하지만 GPS만 쓰다 보면 길을 외우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AI를 쓰되 가끔은 직접 해보기. AI의 답을 참고하되 내 생각도 정리해보기. AI가 추천하는 대로 따르되 왜 그걸 선택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귀찮습니다. AI한테 맡기는 게 훨씬 쉽죠. 하지만 그 귀찮음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듭니다. 생각한다는 것, 고민한다는 것, 선택한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더 큰 질문들이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할까요? AI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AI 개발 기업, 사용자, 사회. AI가 만든 가짜 뉴스는 어떻게 막을까요? AI가 생성한 딥페이크는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편향이 있다면 이 모든 질문들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의 문제, 법의 문제,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건 AI가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지키고 싶은지, 이것은 인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 vs 인간의 대결에서 이기는 쪽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애초에 대결이 아니니까요. AI는 도구이고 도구를 어떻게 쓸지는 항상 사용자가 결정합니다. 칼이 위험하다고 칼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칼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음식을 만들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칼을 쥔 사람의 선택입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로 가짜 뉴스를 만들 수도 있지만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AI로 사람을 감시할 수도 있지만 재난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똑똑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있죠. 그게 두려운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에게는 AI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경험, 감정, 책임, 창의성, 공감, 윤리. 이것들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선택할 수 있는 자유. AI는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로 결정합니다. 옳은 길을 선택할 수도, 그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죠. 바로 그 선택의 자유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미래는 AI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AI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한계를 정할지, 어떤 가치를 지킬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인간입니다. 그러니 AI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질문하세요. 나는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인간다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AI보다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AI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공감하고 창조하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의미를 찾고 관계를 맺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AI는 그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꾸는 건, 그리고 그 꿈을 향해 걸어가는 건 언제나 인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시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대를 헤쳐나가 봅시다. 감사합니다.